안녕하세요. 이지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18페이지의 리모델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리모델링 찾으셨죠? 용어 정의에서 리모델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함께 보셨습니다. 여기 리모델링은 계속 우리 시험에 반복되는 내용으로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는데, 현재 리모델링 사업은 공동체 로알을 억제하거나 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수선, 일부 증축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 표현합니다. 증축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공동주택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이 증축 대상인데,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분의 3, 예외적으로 주거자료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10분의 4까지 증축할 수 있고,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증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모델링 사업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과 투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그에 관한 사항들을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개념 살피셨고, 두 번째 주택법령에 따라 공동택을 리모델링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는지,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의 시행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잠깐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편에서 이걸 하나 보셨습니다. 늘어난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라면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그런데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인 경우라면 주택법령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허가 받음으로써 공동택을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허가 절차의 요건에 관한 사항들을 사업 시행 절차와 관련되어 우리가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 리모델링의 허가, 기억, 공동택 입주자 등은 공동택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경우 허가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절차에 따라 시, 군, 구청장의 허가 받아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주조합이나 소유자 전원 동의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받아 리모델링 할 수 있다. 그러면 원칙적인 리모델링 사업은 시, 군, 구청장의 허가받아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늘어나는 세대수가,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라면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승인받아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수 증가의 리모델링 사업을 따지게 되면 기존 세대수의 15%까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 할 수 있죠. 그래서 기존 공택이 200세대라고 하면 최대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230세대가 되게 되는데,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30세 미만의 경우는 시군 구청장에게 허가받아 리모델링 사업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에 대한 인허가를 받고자 하면 공동택 소유자 전원 동의받아 리모델링 사업에 인허가 받을 수 있는데 100% 동의를 말합니다. 반면에 조합은 우리 과거 16회 때 조합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인허가 받기 위한 요건을 시험에 냈던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 과거 기출문제에 출제되었던 사항이 이번에 개정되었다고 하면 또 출제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여기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에 인허가 받고자 하는 때 동의 요건 무엇인지, 현재 리모델링 사업은 한 개 동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사업하는 것과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절차와 관련되어 입주자 대표 회의 그리고 리모델링 대조합이 리모델링 사업 시행자인데, 늘어난 세대수가 30세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고 30세 미만이면 주택법령상 시, 군, 구청장에게 동의받아야 된다.
이러한 동의 요건을 구분하게 되면 입주자 대표 회의는 공동의 소유자 전원 동의 받아야 되고, 조합의 경우에는 동별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게 되었을 때 그 동의 요건을 각각 달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동별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80% 이상, 5분의 4 이상의 동의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게 되면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그리고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일정한 동의 요건 갖춰야 되는데, 한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50% 이상의 동의 얻고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80% 이상의 동의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전 기출 문제와 달라진 사안인데 이것 한 번 정도 다시 시험에 낼 수 있죠. 다만 이런 개정은 종전과 달리 리모델링 사업을 촉진하고자 동의 요건을 완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달리 주택단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한다면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50% 이상의 동의 얻어야 되고,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80% 이상의 동의 얻은 때 리모델링에 대한 인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동의 비율 보시면 가번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가 리모델링 사업하게 되면 입주자 전체 동의 받아야 된다. 입주자 전체 동의라는 말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번입니다.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 허가 받고자 하면 주택단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경우, 전체 리모델링 하는 경우, 전체 동의를 해놓으시고 리모델링 눈으로 확인해 놓습니다.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각 80%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각 50%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 그리고 동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 동을 해놨습니다.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각 80%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 최근 개정사항으로 저걸 꼭 한번 봐놓습니다. 그리고 답은입니다. 다음 사항이 적혀져 있는 계류서에 주택단 전체 소유자 동의 받을 것.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을 입주자 대표 회의가 시행하게 되면 공동 소유자 전원 동의 받아야 되고, 조합이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동별 리모델링 사업 시에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그래서 아파트 소유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80% 이상의 동의 얻어야 되며,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자 한다면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50%,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80% 이상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주도하지 않고 관리주체 등이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입주자 전원 동의 받아야 되는데, 소유자와 입주자 다르죠. 그리고 사용자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관리법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공동체를 분양받은 자, 현재 등기상 소유권을 인정받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소유자라고, 그들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이들을 입주자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그 공택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거주하게 되면 그 임차인 가족 등을 사용자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소유자, 입주자 같다 다르다? 등기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들을 소유자라고 해요. 그 소유자 기준으로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입주자라 표현합니다. 소유권이 아닌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주택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는 자를 사용자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입주자 등이라 표현하게 되면 입주자와 사용자를 통칭한 것인데, 지금처럼 관리주체 등이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입주자 등이 아니라 누구? 입주자 전원 동의 받아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요건은 각각 함께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바로 시공자에 관한 사항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여기 시공자는
시행자와 구분되는 것으로서 직접 공사를 담당하는 자를 시공자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건설업자 등이 시공자인데 그 시공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눈으로 확인하십니다. 리모델링하는 경우 설립인가 받은 리모델링택 조합 동원해 놓습니다. 총회 추정 놓습니다. 또는 소유자 전원 동의 받은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여기 시공자 선정과 관련되어 입주자 대표 회의가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저 입주자 대표 회의는 공동택 소유자 전원 동의 받고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입주자 대표 회의가 시공자 선정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 소유자 전원 동의 받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리모델링 택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 저 리모델링 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총회에서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하게 되는데 앞서 80% 이상의 동의는 리모델링 택조합이 시군구청장에게 리모델링에 대한 인허가 받을 요건이고요. 여기 조합 설립 인가는 저 80%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동의마다 리모델링 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입주자 대표 회의가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자 시공자 선정하게 되면 리모델링에 대한 인허가 조건이었던 소유자 100% 동의 받은 때에만 시공자 선정할 수 있고요. 조합의 경우는 인허가 요건은 80%인데 저 80%가 아니라 얼마? 3분의 2. 그러면 리모델링에 대한 인허가 요건보다는 완화되어 있죠. 이걸 확보했던 언제? 설립 인가 이후 시기입니다. 총회. 여기 총회는 입주자 대표 자체에서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 선정하게 되면 입주자 대표 회의, 동대표 10명 모인 상태에서 선정한다는 이야기고요. 반면 총회라고 하는 것은 조합원 전원이 모이게 되는 그런 자리를 말합니다. 그때 시공자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공자 선정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구분하시는데 우리가 나중에 주택법이 아닌 다른 개별법에 조합이 사업 시행자라고 하면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하게 되었을 때 그 선정 방법은 모든 법령에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도정법과 관련되어 재건축 조합, 재개발 조합이 시공자 선정하게 되면 조합 설립인가 이후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에 조합이 사업 시행자였을 때 시공자 선정 시기는 언제? 설립인가 이후 어디에서?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사항들을 한번 구분하고자 시공자 선정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경우 설립인가 받은 리모델링 택조합의 총회에서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 선정하고 소유자 전원 동의 받은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한다. 그런 구분을 각각 해놓습니다. 그래서 주택법령과 관련된 사항 저렇게 마치셨고요. 이제 20페이지의 공동택관리법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 공동택관리법은 관리 실무에서 다수의 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택관리법에 있어서는 관리 실무에서 내용 정리하고 관계 법규에서도 함께 정리하시는데 이렇게 양쪽에서 정리하다 보면 이 공동택관리법이 실무에서 아무리 많은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공동택관리법의 시험 문제, 실무 법규에 걸쳐 한 14문제, 좀 많게는 16문항 출제되게 되는데
양쪽 시간에 꼼꼼히 정리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공동택 관리법, 우선 공동주택 관리, 이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그러면 공동택 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현재 다루게 되는데, 특별히 이 공동택 관리법의 공동주택은 주택법상의 공동택 개념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우리 함께 주택법에 관한 사항을 보시면서 건축법상 공동택이었던 기숙사는 주택법의 재정 목적에 기여하는 바 없기 때문에 준주택으로 구분한다. 그 말 기억납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제외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 세 가지 공동택이 공동택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공동택관리법의 관리 대상은 공동택에 있어서는 주거 전용 부분, 전용 부분과 두 세대 이상의 구분 소유자, 입주자 등이 함께 사용하게 되는 공용 부분이 있는데, 여기 전용 부분은 각 세대 거주하는 입주자 등이 직접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용 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만 관리처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전용 부분에 보일러나 또는 수도, 전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것은 각 세대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이 직접 교체, 관리해야 되고요. 공용 부분에 대한 사항만 관리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택관리법의 적용 대상인 공동택과 관리 범위가 무엇인지 각각 살펴보시고, 이러한 공동택관리법을 적용하는 대상 공동택으로서 첫 번째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살펴봅니다. 여기 의무 관리 대상 공동택이라면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권리, 의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법이 인정하는, 개개인에게 인정하는 힘을 권리라 하죠. 의무는 법이 인정하고 있는 개개인의 부담되는 것을 의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권리 의무는 개개인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근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공동택과 관련되어 공용 부분 관리를 공동택관리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주택단지를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용 부분을 법률 규정에 따라 강제하게 되면 그 공용 부분을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꼭 존재하는 공동주택이란 이야기죠. 그러면 이러한 의무관리상 공동택은 공동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처가 꼭 준수하고, 이들이 자치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게 되는 주택단지를 의무관리상 공동택이라는데, 그러한 의무관리상 공동택은 그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을 의무관리상 공동택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의무관리상 공동택의 범위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박스에는 300 이상의 공동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된 공동택,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 집중 난방 방식 또는 지역 난방 방식의 공동택, 그리고 4번 건축 허가받아 주택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이라면 공동택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자치,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관리기구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관리상 공동택 범위를 저렇게 구분하시고, 가끔 중앙 집중 난방 방식과 지역 난방 방식 외 개별 난방 방식의 공동택이 있습니다. 만약 단순히 다른 부대 조건 달리지 않고 150세대 이상의 개별 난방 방식의 공동택이라면 의무관리상 아니죠. 그 정도 부분을 한번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무관리상 공동택은 공동택관리법에 따라 공용부분 관리가 강제되게 되는데, 그러한 관리 방법으로서 자치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자치관리는 입주자등이 스스로 공동택을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입주자등이 스스로 공동택 관리하게 되었을 때 그 입주자등은 주택관리에 대한 전문가이다, 비전문가이다? 비전문가이죠. 그래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기구를 만들어 자치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라고 하면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무괄상공택의 경우에는 그 공용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방법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300세 이상의 공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하면 그 과반수 입주 사실을 입주자 등에게 알리고 3월 이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리 방법을 지정하며 위탁관리를 정하게 되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방법의 결정 등으로 의무 괄상 공택을 건설한 사업체는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한 때 관리 방법 결정 요구하고, 저 요구 있은 날부터 3월 이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하며 관리 방법을 결정하고, 그 관리 방법이 위탁관리라고 하면 주택관리업자를 함께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 방법 등을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결정하게 되면 시군구청장과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사업체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그 이후 자치관리, 위탁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등이 스스로 관리하는 데를 뭐란다? 자치관리.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 맡기는 것을 말한다? 위탁관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치관리, 위탁관리에 대한 내용 그 정도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3번 입주자 대표회의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참 다양한 주민 자생기구가 갖춰져 있는데요. 그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힘센 곳이 있다고 하면 분여회이죠. 분여회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분여회에서 뭔가 비토록 해준다고 하면 그 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여회는 법이 인정하는 법정기구 아닙니다. 공동택관리법상 주택단지에 법이 인정하는 법정 자생기구, 바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두게 되는데, 저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택 관리와 관련된 각종 의사 결정을 하는 기구로서 주택단지에 반드시 존재하는 필수 기구이고 공용부 관리에 대한 최고 의결 기구로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끔 실무에 능하신 분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최고 의결 기구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틀렸다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분여회가 최고 의결 기구 아니냐,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공동택관리법이 인정하고 있는 최고 의결 기구는 누구이다? 입주자 대표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련되어 필수 기구라는 점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최고 의결 기구라는 점에서 의사 결정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1페이지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기억 한번 보십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자치 의결 기구를 말한다. 입주자 대표회의 동그라미 놓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주관식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데 충분히 입주자 대표회의에 관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자치 의결 기구란 말 보게 되면 얘를 입주자 대표회의라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입주자 대표회의는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4명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회장 1명과 이사 2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했다는 말은 회장, 이사, 감사 뽑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4명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은 최소 몇 명 이상이 된다? 4명 이상 돼야 되죠. 그래서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과 관련되어 동별 대표자 선출, 해임, 임기에 관한 문제와 저 동별 대표자 중에 임원, 회장, 감사, 이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임원 자격, 동별 대표자인 때만 임원 될 수 있죠. 그리고 저 동별 대표자는 공동택단지에 주택을 분양받은 소유자, 그 배우자 직계준비소, 바로 입주자 중에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자격, 그리고 선출,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살펴놓습니다. 우선 22페이지에 2번 동별대표자 찾았습니다. 여기 동별대표자는 계속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으로서 관계법규 아니면 관리실무에 반드시 출제되는 내용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사이에 계속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과 관련되어서는 시험에 내더라고요. 시험에 반복 출제되는 것, 이번 시험에도 당연히 출제되는 것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그러면 1. 기억, 자격 등입니다. 동별대표자 선출 공고일 현재 당의 공동택단지 안에 주민등록 마친 후 계속하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이들을 동별대표자로 뽑을 수 있습니다. 최초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시에는 거주 기간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할 필요 없습니다. 앞서 우리 입주자 대표회의의 최초 구성 시기는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한 날 의무 관상 공제를 건설한 사업체가 관리 방법 등을 결정 요구하게 되면 저 요구 있은 날부터 3월 이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며 사업체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과반수 입주한 날부터 3월 이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되면 300세대 공동택이라고 하면 151번째 입주한 때가 과반수 입주한 것이죠. 그리고 그날부터 3월 이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하려면 151번째 입주하신 분은 아무리 계속 쭉 거주한다 할지라도 6개월 거주할 수 없죠. 그래서 최초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자격에 있어서는 거주 기간에 대한 특례를 두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동대표 자격은 선출 공고일 현재 해당 공택단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입주자, 사용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택 분양받은 자를 뭐란다? 소유자라 하고 저 소유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더하면 입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한 명이지만 입주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모두를 통칭한 표현으로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 사용자가 사용 중이라고 하면 이 사용자는 임차인 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저 입주자 사용자를 통칭하게 되면 그때는 뭘 한다? 입주자 등이라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자,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 등 각각 구분되겠습니까? 그럴 때 이 동별 대표자일 수 있는 자는 입주자만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했습니다. 소유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만 동별 대표자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러한 동별 대표자의 선출, 해임, 그리고 임기에 관한 사항을 보시는데 이번에 공동택관리법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그 내용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시험에 나왔지만 이번에도 시험에 나올 내용이 되게 될 겁니다. 우선 22페이지에 니은 선출, 해임 찾았습니다. 박스에 선출 찾으셨죠? 다음 각국 구분에 따라 선거 입자 등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2명 이상이 후보했다고 하면 해당 선거구 전체 입자 등의 과반 투표하고 투표자 중에 다 최다 투표자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 이상이 후보했다고 하면 관리규약에 정하는 선거구에 입주자 등이
10명이라면 그 10명의 과반수, 최소한 6명 이상 투표하고 그 6명 중에 최다 득표자를 동별 대표자 선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후보자가 1명 단독 입후한 경우라면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 찬성을 선출한다. 그래서 과반 투표. 그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출 원칙 2명 입후했다고 하면 과반수 투표하고 최다 득표자가 동별 대표자를 하며 단독 입후보한 경우에는 과반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동별 대표자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임 함께 보십니다. 동별 대표자는 관리 규칙이 정한 사유가 있는데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해임한다. 그러면 이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 여부는 이미 선출한 1명을 대상으로 해임 여부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독 입후보 했을 때 선출 요건과 같이 선거구의 입주자 등의 과반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해임 여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것입니다. 임기 찾았습니다. 동별 대표자 임기는 2년을 하고 다만 보궐선거 동그라미였습니다.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리고 B입니다.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 회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동별 대표자 임기와 관련되어서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며 한 번 중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 대표자 원칙적 임기는 얼마이다? 2년을 하며 그리고 중임할 수 있다. 여기 중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연임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러면 이 연임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푸틴이라고 하는 지금 대통령이 몇 년 전에는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총리 되기 전에 대통령이었는데요. 저 러시아에서는 4년 임기에 연임할 수 있는데 1회 연임할 수 있는데 그 4년 8년 하고 계속 연속해서 3선 대통령 될 수 없기 때문에 4년 동안 총리하고 과거 총리였던 자를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선거 지원했다더라고요. 그리고 그 총리 4년 하고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함으로써 또 4년 하고 있는데 내년쯤에 대선하게 되면 또 대통령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형태가 있다면 이것을 연임이라 표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단임이죠. 반면 중임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 번만 더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번 동별 대표자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몇 년 동안 동별 대표자 될 수 있다? 4년 동안만. 그래서 동별 대표 임기는 원칙으로 2년.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그래서 최대 4년 동안 동별 대표자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궐선거. 이 보궐선거와 비교되는 것으로 재선거라는 게 있는데 이 재선거는 전임자의 임기와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요. 보궐선거는 전임자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거리된다고 하면 그걸 대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보궐선거를 뽑혔다고 하면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종전, 전임자의 자녀 임기 동안 동별 대표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 임기가 만약 6개월 미만이라고 하면 그 임기는 회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궐선거에 관한 사항을 올해 공직관리법을 새로 제정하면서 도입하게 되었는데 이 보궐선거 지금 가끔 대통령 하야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쪽은 보궐선거와 관계 없습니다. 그때는 재선거이죠. 새로운 대통령 뽑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궐선거와 관련되어 이 보궐선거는 임기 새로 2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임기만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선고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동별대표자는 딱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보셨습니다. 이 복을 선고로 당첨된 자는 원칙적으로 한 번 동별대표자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자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별대표자 했던 회수에 포함되질 않는다. 그 정도 방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함께 보실 것이 바로 C입니다. 500세 미만의 공동택으로서 500세 미만 동일학습니다. 이것 소규모 아파트 단지이죠. 300세도 크던데. 그래도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이해해 놓습니다. 주택관리소 등을 관리사무소 제시하게 되었을 때 500세대 이상의 공동택 단지에는 큰 규모이기 때문에 다만 주택관리가 될 수 있고요. 500세 미만의 경우는 사 또는 부를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택관리법에서는 300세대 이상이 의무관리상 공택에 대한 판단 요건이고요. 500세대가 주택관리사만 소장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300세 이상의 공택관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 전제 조건이고 그때 큰 아파트 단지자, 작은 아파트 단지자 구분하게 되면 그때는 500세대를 기준하게 됩니다. 사를 관리사무소로 반드시 뽑아야 되는 것은 500세 이상, 사 또는 부가 소장될 수 있는 것은 500 미만이죠. 그러면 규모가 좀 작은 500세 미만의 공동택으로서 2회 이상 선출 공고에 불과하고 동별대표자 후보 없는 경우에는 동별대표를 중임한 사람도 중임 추천없습니다. 선출 공고 걸쳐 해당 선고 입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3분의 2 동의하였습니다. 동별대표자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에 동별대표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 자격 상실한다. 그것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험거리가 된다고 하면 500세 미만이란 말, 그리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중임한 자도 동별대표자 될 수 있다. 그걸 살펴놓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인 선출 방법에 있어서는 원칙 2명 이상 입후보했다고 하면 선거구에 입자 등의 과반 투표하고 최다 투표자가 동별대표자 될 수 있으며 단독 입후보했다고 하면 선거구에 입자 등의 과반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선출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임했던 자도 될 수 있죠. 저 예외가 인정되는 것, 공동택 단지의 규모가 500세대 미만일 것, 2회 이상 선출 공고했지만 그 후보자가 없을 것. 그럴 때 선거 입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중임한 자도 동별대표자 될 수 있다. 그래서 동별대표자 선출과 관련되어서는 원칙과 예외 저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임원 선출입니다. 여기 임원 선출은 입자 대표의 구성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 1명과 부회장 회장 1명과 이사 2명 이상 그리고 감사 1명 이상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 감사에 있어서는 입자 등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할 수 있는데 그에 관한 사항을 23페이지에서 확인해 놓습니다. 갑은 잠깐 살펴보게 되면 이사, 입자 대표의 구성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한다. 그냥 반놓습니다. 그리고 회장입니다. 500세 이상의 공택의 경우 입자 등의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되는데 2명 이상이라면 전체 입자 등의 10분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최다 득표자를 선출한다. 단독 입후보한 경우는 전체 입자 등의 10분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입자 등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되는데 입자 등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자가 없다면 이들은 예외적으로 입자 대표의 구성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 마찬가지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500세 이상의 공택의 경우는 입자 등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되지만 입자 등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지 못한다고 하면 입자 대표의 구성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0세 미만 공동택 임원의 선출 방법으로서 입자 대표의 구성원 과반 선출한다. 그래서 회장, 감사, 이사 선출 방법은 입자 대표의 구성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것 하나 살펴놓습니다. 여기 임원
자격과 관련되어서는 동별 대표자인 때만 임원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동별 대표자 중에 임원 선출하는 것이죠. 그 선출 방법으로 일반적인 경우 500세 미만의 경우는 입자 대표의 구성원 과반수 선출하지만 500세대 이상의 경우는 회장, 감사만큼은 입자등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게 됩니다. 이 사는 입자 대표 회의 구성원 과반수 선출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해임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봅니다. 23페이지에 니은 해임 보십니다. 입자 대표 회의 임원은 관리 규약이 정한 사유가 있는 때 다음 방법으로 해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500세 이상의 공동택의 입자 대표 회의의 회장 감사에 대해서는 입자 등이 직접 선거로 해임 여부 결정하는 반면 2번입니다. 1호 외에 선출된 입자 대표 회의 임원. 그러면 입자 등이 직접 뽑았던 회장 감사에 대해서는 입자 등이 직접 해임 여부 결정하게 되지만 그 밖에 이사 그리고 500세 미만의 공택의 회장, 감사, 이사라고 하면 관리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해임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동별 대표자의 선출, 해임, 그리고 임원의 선출, 해임 자주 시험에 반복 출제되는 것으로 꼭 한번 구분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입자 대표 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다루게 되는데 이쪽은 보통 관리 실무에 출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챙길 게 있습니다. 여기 입자 대표 회의는 공용 부분 관리에 대한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그래서 공용 관리에 대한 다양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거나 공용 부분 교체 보수 등에 관한 공사에 대한 의결권은 가지고 있지만 전유 부분에 대한 의결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입자 대표 회의가 한다고 하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이해해 놓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좀 곤란해집니다. 사실 공동택 관리법의 관리 대상은 공용 부분만 그 적용 대상이죠. 전유 부분은 입자 대표 회의가 관리함에 있어서 최고 의사결정 대상이 아닙니다. 공용 부분만 그 대상이 된다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1번부터 17번까지의 입자 대표 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 따로 외우지 않고 쉽게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입자 대표 회의와 관련되어서는 계속 시험에 반복되는 사항으로 관계 법규와 관리 실무에 중첩돼서 출제되는 사항으로 꼼꼼히 관련된 내용을 챙겨 놓으시면 지금 보시는 내용들만 확인하시더라도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관리비 그리고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